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다른 사람을 바로잡으려 하거나 이해하려 하거나 기대에 부응하려 할수록 내면은 더욱 분열되는 것을 말입니다. 타인에게 비춰지는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려는 것은 마치 바닥 없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지치고 끝이 없으며 결국 갈증만 남깁니다. 칼 융은 놀라운 진리를 남겼습니다. 밖을 보는 자는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자는 깨어난다. 오늘은 타인의 소음을 잠재우고 자신의 침묵에 집중하는 것이 이기적인 선택이 아니라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깨어날 때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비극은 우리가 누구인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칼 융은 이 비극의 중심에 페르소나라는 개념을 제시합니다. 라틴어에서 유래하여 가면을 의미하는 이 개념은 고대 연극 배우들이 무대에서 자신의 역할을 표현하기 위해 착용했던 표정 없는 가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 무대는 더 이상 극장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공간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심지어 거울을 볼 때조차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가면 중 하나를 골라 얼굴에 씁니다. 직장에서는 권위적이면서도 이해심 많은 전문가의 가면을, 가정에서는 희생정신이 강하고 모든 것을 다하는 자녀나 부모의 가면을, 친구들 사이에서는 항상 밝고 쾌활하며 긍정적인 사람의 가면을 씁니다. 이러한 가면들은 생존 메커니즘입니다. 사회의 가혹한 기대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고 적응하게 해주는 방패입니다. 하지만 위험은 바로 이 가면들이 얼굴에 달라붙기 시작하는 미묘한 경계선에서 시작됩니다. 페르소나는 자아와 외부 세계를 연결하는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러나 이 인터페이스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현실과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타인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으로 가면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본질을 조금씩 뜯어내어 가면의 빈틈을 메우려 합니다. 융에 따르면 이것은 영적 자살의 예행 연습입니다. 타인에게 집중할 때 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 만들어낸 이 화려한 모습은 결국 자신의 감옥이 되기 때문입니다. 쇼윈도의 마네킹이 아무리 완벽해 보여도 매장 안의 선반은 텅 비어가고 있습니다. 타인의 마음속에 자신의 이미지를 유지하려는 노력은 엄청난 에너지 소모입니다. 지금 내가 충분히 똑똑해 보였을까? 이 반응 때문에 내가 무례해 보일까? 그들의 눈에 내 가치가 떨어졌을까? 와 같은 질문들로 끊임없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다 보면 사실 당신은 빛의 속도로 당신 존재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면의 무게는 심리적 부담일 뿐만 아니라 육체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고된 업무 때문만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그 무거운 가면을 벗지 않고 짊어지고 다니려는 당신의 고군분투 때문입니다. 융은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단계는 이 페르소나를 인식하고 진정한 자아와 분리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가면은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세상과 맺는 일시적인 관계일 뿐입니다. 만약 당신이 가면을 통해 온전함을 느낀다면 당신은 타인에게 당신을 파괴할 힘을 준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면을 싫어할 때 당신은 마치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타인을 완전히 잊고 가면 아래 숨겨진 결점투성이지만 있는 그대로의 진정한 자아를 바라볼 용기에 있습니다. 타인에게 보여주던 거짓된 자아를 벗어던지는 것은 당분간 세상을 실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실망은 바로 자유를 향한 진통입니다. 타인의 기대라는 소음을 잠재우는 순간 당신은 내면에서 희미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여기 있다. 가면 아래에는 역할극에 지쳐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리는 진정한 자아가 있다. 이것이 바로 융이 우리에게 촉구하는 충격적인 각성입니다. 외부 세계의 반영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 내면의 깊은 곳, 아직 아무도 발을 들여놓지 않은 곳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타인은 잊으세요. 그들은 당신이 연기하는 역할의 관객일 뿐입니다. 진정한 배우는 막 뒤에서 조용히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갇혀있던 당신이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가면의 무게가 어깨에서 떨어지고 비로소 진정으로 숨쉬는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이 호흡은 개성화를 향한 첫걸음이며 당신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는 첫걸음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 말하려 들겠지만
융은 당신이 누구인지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이 자각만이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어두운 마음을 끝낼 수 있는 유일한 치료제입니다. 가면을 벗어던지세요. 진실은 꾸밈이 필요 없고 본질은 인정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세요. 다른 모든 것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하니까요. 통제에 대한 환상은 현대인의 영혼을 갉아먹는 가장 교활한 족쇄 중 하나이며 칼 융은 외과 의사의 정밀함으로 이 환상이 어떻게 우리를 진정한 자아로부터 단절시키는지 밝혀냅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외부 세계의 사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심지어 삶의 흐름까지 통제할 수 있다는 이상한 믿음에 매달립니다. 이것이 생존을 위한 투쟁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에너지 낭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왜 나를 오해했을까? 와, 같은 질문에 하루 종일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는지 생각해 보세요. 통제하려는 모든 시도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뻗어나오는 보이지 않는 에너지선입니다. 융에 따르면 외부 세계를 통제하려는 욕망은 사실 내면의 혼돈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합니다.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을 통제하려 합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 말, 표정에 대한 모든 자동적인 반응은 실제로 그들에게 통제권을 넘겨주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판할 때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당신의 분노를 지배하는 주인이 된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칭찬할 때 마치 구름 위를 걷는 듯한 기분이 든다면 그 사람이 당신 행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하는 탈중앙화입니다. 타인의 마음속에 당신의 이미지를 다듬는데 에너지를 쏟으면 당신의 내면은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통제에 대한 환상은 당신을 끊임없이 방어적인 자세로 몰아넣습니다. 상대방의 다음 수를 예측하고 조종당하지 않으려 애쓰고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 것은 당신의 마음을 끝없는 체스판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 체스판에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에 있습니다. 융은 외부 세계에서 내면 세계로 에너지 리비도를 전환하는 것이 개성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관문이라고 말합니다. 타인을 바꾸려고 에너지를 쏟는다면 당신은 자신의 변화에 필요한 연료를 소모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존경하는지는 당신이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떻게 행동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앞서 분석에서 언급했던 조용하지만 강력한 자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나친 민감성, 즉 모든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강박은 영적인 나약함입니다. 반대로 침묵은 에너지를 내면에 가두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했을 때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그 자극의 순간을 관찰하는 것이 통제라는 환상의 사슬을 끊는 시작입니다. 왜 지금 내가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까? 라는 질문은 외부의 적에게서 내면의 스승에게로 에너지를 돌립니다. 칼 융은 외부의 모든 갈등은 사실 우리 내면의 분열이 외적으로 드러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통제하려는 과도한 욕망은 당신이 억압하고 받아들이지 않은 당신 내면의 일부, 즉 그림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타인을 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무관심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못하도록 자신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영상 초반에 제가 질문했던 그 흔들림 없는 욕망은 통제에 대한 욕심을 버릴 때 비로소 생겨납니다. 아무것도 통제하려 하지 않는 사람을 위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내려놓으면 타인의 판단은 마치 빗나간 주먹처럼 허공에 맴돌게 됩니다. 이것은 영적인 오만함이 아니라 깊은 수용입니다. 삶의 흐름, 인간 본성, 그리고 자신의 한계에 대한 존중입니다. 에너지 고갈은 피로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조종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감정적으로 굶주린 사람은 끊임없이 외부의 인정이나 반응을 갈구하며 타인의 손에 놀아나는 장난감이 됩니다. 융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러한 게임에서 벗어나라고 권합니다. 자신의 중심으로 돌아갈 때 에너지는 레이저처럼 집중되고 분열되었던 자아는 다시 통합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재통합이 느껴질 때 외부 세계 사건의 색깔이 바뀝니다. 사건들이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않고 당신은 그 사건들을 지나가는 의식적인 관찰자가 됩니다. 모든 아니오라는 대답은 사실 자신에게는 예라는 뜻임을 기억하십시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에너지를 자신의 창의성, 내면의 평화, 그리고 내면의 어둠과 화해하는 데 사용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해 보십시오. 융에 따르면 진정한 자유는 자신의 내면의 진실에 따라 행동하고 외부 조건에 의해 강요되는 의무적인 반응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이는 통제하려는 환상을 버리고 자신의 에너지를 자신의 정원에 물을 주는데 사용할 때만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도달하고 싶어 하지 않는 가장 어두운 시면, 저 깊은 곳, 칼 융이 인간 심리학에 대해 제시한 가장 날카로운 통찰인 그림자 개념의 시면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왜 당신은 어떤 사소한 신호나 눈길, 혹은 평범해 보이는 소셜 미디어 게시물, 하나의 소름이 돋거나 혹은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폭발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융에 따르면 외부 세계에서 당신을 흔드는 모든 것은 사실 내면에 억압되고 거부당하고 갇혀있는 당신 내면의 일부가 외치는 소리입니다. 융은 그림자는 우리가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림자는 단순히 나쁜 사람이 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어둠 속으로 밀어넣는 모든 잠재력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그토록 집중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끝없는 분노를 품는 진짜 이유는 그들이 당신 내면에 마주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울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누군가의 오만함은 어쩌면 당신 스스로 감히 드러내지 못하는 자신감의 왜곡된 반영일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사치에 느끼는 분노는 사실 당신 스스로 삶에서 만들어낸 엄격한 한계와 경험하지 못하는 자유에 대한 고통입니다. 융은 이를 투사라고 부릅니다. 당신은 자신의 어둠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고는 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조작 게임이지만 이 게임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무의식입니다. 우리가 타인을 잊으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혁명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울을 다른 사람에게서 돌려 자신에게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자극할 때 즉각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춰서서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지금 피 흘리고 있는가? 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수 있는 순간 당신은 험난하지만 고귀한 개성화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해탈은 그림자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빛 속으로 가져와 통합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그림자를 직면하지 않으면 언젠가 운명으로 나타나 당신을 괴롭힐 것이고 삶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지 끊임없이 의문을 품게 될 것입니다. 타인에게만 집중하며 사는 것은 결국 자신의 그림자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타인의 실수를 확대 해석하는 동안 자신의 내면에서 자라나는 어둠은 보지 못하게 됩니다. 당신을 괴롭히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들이 내면에 부딪히는 단단한 바위와 같습니다. 그 바위는 어린 시절, 청소년기 또는 트라우마를 통해 억압된 감정들입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더 이상 흔들릴 부분이 남아있지 않도록, 즉 자신의 모든 부분을 받아들이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누군가를 향한 끝없는 증오를 품고 있다면 그 사람에게 묶여있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증오는 사랑만큼이나 강력한 유대이며 당신의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예속시킵니다. 타인을 잊는 것은 이 사슬을 끊는 것입니다. 그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들의 처형자나 심판자가 되지 마세요. 그들은 단지 당신 내면의 연극 속 배우일 뿐입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셨다면 얕은 물에서 허우적거리는 것에 지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평생 타인의 빛을 끄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어둠 속에 숨겨진 다이아몬드를 찾고 있습니다. 융이 인간은 빛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자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감정이 격해지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신호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여기 당신이 주목해야 할 무언가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방식입니다. 이 신호를 받아들이고 외부의 사람에게서 벗어나 내면의 아픈 곳으로 주의를 돌릴 때 투영의 마법은 깨집니다. 그 사람은 더 이상 당신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각은 처음에는 고통스럽고 자존심을 흔들고 가면을 산산조각냅니다. 하지만 그 틈새로 스며드는 빛만이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바라보는지 신경 쓰지 마세요.
그것들은 단지 환상일 뿐 그림 자극입니다. 진정한 싸움과 진정한 평화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자신의 그림자와 악수할 때 누구도 당신을 해칠 수 없는 흔들림 없는 명료함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는 갑옷을 입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화살이 틈을 비집고 들어갈 곳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둠을 포용하는 자를 누가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흔들리지 않는 회복력의 비결입니다. 침묵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허함이나 결핍처럼 보일 수 있지만 칼융의 심층 심리학에서 침묵은 사실 가장 고차원적인 의식 상태 중 하나이며 내면으로 들어가 외부 세계의 소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현대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하고 반응하고 공유하고 항상 소통할 수 있도록 강요합니다. 그러나 융의 관점에서 지나친 소통은 자신의 정신적 영역을 침범해 개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대전화의 모든 알림에 즉각적으로 응답하고 모든 비판에 방어하느라 지치고 모든 사회적 상황에 맞추려고 애쓰는 동안 자신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얼마나 훼손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무례함이나 이기심이 아니라 영혼이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세워야 할 신성한 벽입니다. 융은 개성화의 길을 걷는 사람은 외부 세계와 건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러한 거리가 없으면 우리는 자아와 가면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잊어라 라고 말할 때 의미하는 힘은 바로 침묵 속의 이러한 존엄성입니다. 침묵은 도피가 아니라 경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킬 때 타인이 당신에게 투영하는 것들은 부딪혀 되돌아갈 표면을 찾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당신의 신비로움을 풀 수 없다면 당신을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접근 불가능함은 자아의 게임이 아니라 영혼을 보호하는 방패입니다. 만약 누구나 언제든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당신 자신이 아닙니다. 사회의 소유물이 되고 타인의 기대에 얽매인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융의 가르침에서 침묵은 자아가 고요해지고 무의식이 말하기 시작하는 비옥한 토양입니다. 자신의 침묵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내면의 공허함과 그림자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을 타인에게 집중하는 소음으로 채우려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도피를 가속화할 뿐입니다. 경계를 설정하는 것은 누가 당신의 삶의 에너지에 접근할 수 있는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선언입니다. 융은 사람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만큼만 개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타인의 기대를 저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신의 침묵을 지킬 때 당신은 진정으로 자신의 현실에 충실한 것입니다. 이 흔들림 없는 확고함은 벽의 단단함이 아니라 산의 고요함과 같습니다. 산은 폭풍에 반응하지 않고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자신의 침묵 속에 존재할 때 타인의 판단, 조종, 요구는 당신 주변에서 사라집니다. 침묵의 힘은 에너지를 밖으로 흩뿌리는 대신 내면에 집중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렇게 집중된 에너지는 당신의 카리스마, 태도, 삶에 대한 관점을 규정하는 보이지 않는 아우라를 형성합니다.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을 멈추고 그들에게 쏟던 엄청난 시간을 자신의 침묵 속에 묻어둘 때 영적인 연금술이 시작됩니다. 무겁고 납과 같은 사회적 기대는 내면의 황금, 즉 지혜로 변모합니다. 침묵 속에서 당신은 진정한 자신을 발견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의 경계를 정하지 못하는 사람은 바람에 날리는 나무잎과 같아서 매 순간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으로 휩쓸려 갑니다. 하지만 융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이야기의 작가가 되라고 권합니다. 이는 오직 여기까지가 내가 갈 수 있는 한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명확한 경계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타인과의 거리는 사실 자기 자신과의 거리입니다. 자기 자신과 가까운 사람은 타인과 거리를 두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가장 큰 무리가 자기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은 당신이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충만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타인은 있고 당신의 침묵에 대한 그들의 분노나 놀라움을 가슴에 훈장처럼 달고 다니세요.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지 못했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스스로를 통제함으로써 자유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침묵과 경계 안에서 피어나는 특별한 꽃과 같습니다. 이 꽃이 만개하면 바깥의 소음은 멀리서 들려오는 희미한 웅얼거림에 불과할 것입니다.
개성화는 칼 융이 인간 정신에 남긴 가장 위대한 유산이자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정의한 엄청난 변혁의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은 타인의 기대라는 안락한 감옥에서 벗어날 용기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시작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타인이 쓴 각본에서 주어진 조연 역할을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개성화는 그 각본을 찢어버리고 자신의 이야기 속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융에 따르면 개성화는 사회적 가면, 즉 페르소나를 벗어던지고 내면의 모순들을 통합하여 유일하고 불가분의 자아를 만나는 과정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타인을 잊어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이야말로 자신의 진실로 가는 길에서 가장 큰 장애물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여전히 누군가의 인정을 기다리거나 누군가의 비판을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아직 자신의 길에 들어서지 않은 것입니다. 영웅의 길은 언제나 고독을 통과합니다. 이 고독은 포기가 아니라 내면의 무리, 그림자, 그리고 빛을 만나기 위해 선택한 신성한 은신처입니다. 개성화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융이 자주 강조했듯이 개성화는 통합을 향한 여정입니다. 자신의 어둠, 단점, 억압된 잠재력을 받아들일 때 타인이 당신을 판단할 힘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게 되면 어떤 외부적인 정의도 그 사람에게 얽매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타인에게 집중하는 것은 당신을 평범하게 만들고 사회적 복제품으로 만들지만 개성화는 당신을 진정한 당신으로 만듭니다. 융은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세상도 당신에게 원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즉, 당신이 자신에게 집중하지 않으면 세상은 계속해서 당신을 혼돈으로 채울 것입니다. 자신의 길의 영웅이 된다는 것은 타인이 그어놓은 안전하지만 얕은 경계를 벗어나 자신의 영혼의 깊은 곳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이 여정에서 만나게 될 융은 사실 당신 자신의 억압된 감정과 사회적 두려움입니다. 그것들을 극복하고 통합할 때, 즉 외부의 어떤 사람도 더 이상 당신에게 위협이나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개성을 갖춘 사람은 타인에 의해 통제되거나 조종당하거나 정해진 틀에 갇힐 수 없습니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기계가 아니라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행동하는 의식적인 주체입니다. 타인을 잊는다는 것은 그들에게 의존하는 것을 끝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길을 계속 나아갈 때 당신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바로 당신 자신의 빛을 선사하는 것입니다. 영웅은 누구의 허락도 구하지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개인이 되는 것은 사회의 일원이 되는 것보다 어렵지만 그것만이 진정한 존재 방식이다. 타인의 찬사를 위해 영혼을 팔지 않을 때 당신은 내면의 주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이 주권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힘의 진정한 원천입니다.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의 속도는 타인이 따라잡을 수 있는지 여부로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본질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느냐로 측정됩니다. 타인이 뭐라고 할까? 라는 질문은 이제 내 영혼은 뭐라고 할까? 라는 질문으로 대체됩니다. 이것은 이기심과는 거리가 먼 보편적인 책임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온전함을 이룬 개인만이 세상에 진정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당신 이야기 속에서 어디에 있나요? 타인의 박수갈채를 기다리는 엑스트라인가요? 아니면 자신만의 나침반으로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고독하지만 강인한 영웅인가요? 개성화는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며 이 과정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타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당신만의 태양으로 이끌어줍니다. 가면이 벗겨지고 역할이 끝나고 소음이 멈출 때 남는 순수한 존재가 바로 당신의 진정한 보물입니다. 융이 우리에게 초대하는 이 영웅주의의 서사는 외부 세계의 정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위대한 내면의 평화를 통해 얻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정복해야 할 세계는 오직 하나뿐이며 그것은 바로 당신 자신의 영혼입니다. 타인을 잊을 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을 처음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억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혁명입니다. 이 길에서 부딪히는 모든 돌멩이는 당신을 강하게 하는 교훈이며 마주치는 모든 저항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당신 자신의 빛을 발견할 때 어둠은 단지 배경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신만의 길을 걷는 영웅들은 세상을 바꾸려 애쓰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자신일 뿐이며 이러한 자세가 자연스럽게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제 남들이 쥐어준 거짓 거울을 내려놓고 당신 내면의 끝없는 바다를 들여다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지만 남들에게 숨겨져 있던 웅장한 존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러한 불편한 진실들이 당신을 뒤흔들고 있으며 모든 것이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칼 융의 안내를 따라 우리는 페르소나의 거짓된 빛을 헤쳐나가고 통제라는 환상의 사슬을 끊어내고 그림자의 어두운 복도에서 억압된 내면의 힘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지점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지식을 단순히 머릿속 도서관에 저장해 둘 것입니까? 아니면 삶의 중심에 두고 흔들리지 않는 요새를 쌓을 것입니까? 타인을 잇거나 그들에게 증오심을 품거나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주었던 엄청난 힘, 즉 당신을 규정하는 힘을 되찾아 제자리, 당신 자신의 중심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융은 사람이 내면의 온전함을 이룰 때 외부의 폭풍은 단지 자연스러운 현상일 뿐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타인의 판단은 더 이상 당신의 가치를 결정할 수 없고 그들의 떠남은 당신을 공허하게 만들 수 없으며 그들의 기대는 당신의 길을 좌우할 수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의 침묵과 경계의 신성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짓된 자아의 죽음이자 진정한 자아의 재탄생입니다. 자신의 길에서 영웅이 되는 것은 타인의 인정을 갈망하는 원초적인 욕구를 끝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당신은 항상 바깥을 바라보며 타인의 시선 속에서 자신의 모습을 찾으려 했었지만 그 거울은 항상 깨져 있었고 불완전한 모습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그 거울을 내려놓고 당신 내면의 맑은 호수를 들여다보세요. 그곳에서 당신이 보게 될 사람은 결점과 상처, 빛과 어둠을 모두 지닌 온전한 존재이며 무엇보다 오직 당신만의 것입니다. 더 이상 상처받을 가면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가면을 벗어던지고 흔들리지 않는 진실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느끼면서도 그 어떤 것도 당신의 중심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당신 자신에게 하는 가장 위대한 약속입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이야기 속 엑스트라로 남는 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자신을 설명하느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데 집중하세요. 이 침묵, 이 거리감, 그리고 이 집중은 당신을 더욱 현명하고 더욱 단호하고 더욱 자유롭게 만들 것입니다. 융이 말했듯이 자신의 빛을 들여다볼 용기가 있는 사람은 세상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당신은 이미 그 빛을 찾았습니다. 이제 그 빛을 지키고 삶의 유일한 나침반으로 삼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비판하고 외롭다거나 이기적이라고 비난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단지 자신의 두려움을 반영할 뿐입니다. 반면에 당신은 그들이 볼 수 없는 광활한 지평선을 향해 당신만의 리듬과 진실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에서 내딛는 모든 발걸음은 당신을 자신에게 조금 더 가까이 이끌어주고 시끄러운 외부 세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비로소 진정으로 사랑받고 진정으로 이해받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의 가면이 아닌 당신의 영혼이 진정으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에게 집중한다는 것은 세상과 단절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온전함에서 비롯된 힘으로 세상을 새롭게 맞이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을 잇는 것을 일종의 감정적 맹목이라고 생각하지만 융이 말한 것은 타인이 당신에게 미치는 최면적인 영향력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대, 판단, 그리고 투영은 더 이상 당신의 정신세계를 침범할 수 없게 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정원에 물을 주기 시작하면 그곳의 꽃향기가 바깥 세상으로 퍼져나갈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향기를 위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본래 자신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내면의 주권을 선언하는 이 순간, 당신은 삶의 모든 매듭이 하나씩 풀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에너지가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끝없는 바다로 흘러가지 않고 당신 자신의 생명의 근원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힘을 모으는 과정이 바로 당신을 분리할 수 없고 완전하며 분열되지 않은 자아로 변화시키는 연금술입니다. 이제 이 지혜를 품고 어깨를 펴고
가면을 벗어던지고 오직 자신의 진실만을 추구하며 삶으로 돌아가십시오. 자신에게 집중할 때 비로소 삶의 가장 순수한 모습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각성은 세상 사람들의 잠보다 훨씬 더 가치 있습니다. 당신의 빛 속에서 계속 나아가십시오. 이것으로 영상이 마무리됩니다. 재정적으로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가입하기 버튼을 통해 멤버십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